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26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조금 무난하게 그 전날 워낙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뭐 좀 하락까지 돌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좀 상승 마감을 원하긴 했는데 이제 보합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 맵을 보면은 그 전날 엔비디아가 일단 엄청 급등을 했었죠. 요거는 좀 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다음날 좀 무난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시총 큰 종목이 그 전날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다음날 일단은 뭐 보합선에서 마무리한 거는 좋기는 하거든요. 왜, 그냥 보합선인데 왜 좋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큰 등치를 가진 녀석이 상승폭이 뭐 1, 2%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다음날 보합선에서 마무리 지은 거, 당연히 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매도세에 대해서 저 높은 구간에서도 일단 매수세가 좀 받쳐지면서 버티긴 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시황에서 과연 방향성 이거를 좀 어떻게 잡아줄지, 엔비디아는 좀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진짜 900달러, 뭐 1000달러 여기까지 좀 갈지, 지금 분위기로는 한번 좀 또 트라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팍 하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 요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좀 뭐 버티면서 횡보하면서 거기서 뭐 뉴스가 나올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CPI나 뭐 그런 것들은 결국 금리 인하 전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당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영향,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CPI에 대해서 너무 막 크게 반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장은 알고 있어요.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언제 언급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시행을 하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금리 인하가 지금 분위기상 뭐 이제 하반기쯤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그거에 대해서 뭐 미리 대비를 해 둘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평상시처럼 금리 인하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일반 평상시 비중이랑 똑같이 매매를 하다가 인하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뭐 좀 대응을 어떻게 해 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만 좀 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큰 변수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반도체 따라서 결국 반도체가 급락할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미국 대선 앞두고 뭔가 뉴스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그 반도체 뭐 지원 그런 걸 통해서 또 땡겨 올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좀 사실 조정이 좀 나오면 하는 구간이긴 한데, 조정이 그냥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또 보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시장 뉴스 그리고 시장 움직임.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계속 좀 트래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 결국 걔네 따라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횡보할지, 혹은 미친 척하고 또 더 치고 나갈지, 그런 게 좀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거 조정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강한데, 미국이니까 또 막 해가지고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또 트라이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일단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 이 2670 이 선을 돌파를 하기는 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좀 밀렸지만, 이제 금요일날 반도체 애들 갭 뜨고 좀 밀린 거, 그런 여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간을 아예 돌파하고 좀 위에 자리 잡는지,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바로 좀 회복 못 해주고 하면은 이제 저항 이런 곳에서 뭐 이제 쌍봉 개념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조금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밀리더라도 막 급락 폭락 지금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좀 무난한 조정의 느낌이지, 급락 막 폭락 나와서 막 시장 멸망한다 망한다 막 이런 거랑은 좀 거리를 두긴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런 건 또 기분 좋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올해는 좀 계속 그런 시황이랑 같이 엮어서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포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요번 주 일단 해외 제외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밸류업 정책이 26일 발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확정안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 이게 나오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 즉 정책이 발표 나오면은 정책 내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직 정책이 디테일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눈치 보는 애들이 많기는 해요. 여태까지 좀 쭉쭉 치고 올라왔다가 발표 나오기 전에 이제 좀 브레이크 걸고 눈치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PBR 종목들 그 발표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날도 발표 이후에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이쪽은 일단 양매수 종목들 계속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6일부터 29일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2024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뭐 발표 공개. 일단 우선적으로 하이닉스는 HBM3 그리고 삼성은 뭐 CXL 그리고 갤럭시 링 요 정도가 지금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27일 화요일은 트위치 국내 철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료 소멸로 이제 넘어갈지, 아니면은 얘네가 트위치 국내 철수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실제 그 이익 창출 수익 쪽으로 실제 뭐 이제 가치 투자 개념으로 좀 넘어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치지직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테마성 느낌이고, 실제로 뭐 실수에 실적 그런 거는 이제 좀 아프리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프리카는 수급 기간 외인 이런 것들 메인으로 갖다 움직이는 종목이고, 치지직 관련해서는 이제 금요일날 플레이디 요게 이제 시간에까지 좀 세기는 했는데 그런 거는 좀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APR 신규 상장이 있고, 그리고 밸류업 1호 ETF 이런 게 좀 공개한다고 하는데, 밸류업 1호 ETF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나 그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29일 목요일에는 수은법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이게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가능성 정도거든요. 근데 아마 일단은 좀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은법에 대해서 현대로템부터 해서 뭐 풍산, 방산주들이 좀 반짝했었는데 다음날 조금 아쉬운 게 수급이 좀 뱉어냈죠. 이렇게 외국인. 근데 기관은 아직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고점에서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시 좀 수급 들어오나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 스펙 시리즈들 유한타 이런 거 신규 상장, 그리고 금요일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좀 일주일에 하루씩 좀 빠지는 거, 이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열렸으면 하는데 또 직장인이라던가 그럴 때는 또 쉬는 것도 좋고, 근데 이게 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전업하는 입장에서도 막 금요일까지 막 5일 연속적으로 하면은 이게 좀 항상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시장이 열었으면 하면서도 그래 좀 쉬는 게 또 뭔가 마음 심적으로 또 편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나는 3일절 금요일 휴장 또 있고, 그다음에 3월 4일 초전도체 물리학회,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재료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요번 주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반지 꺼냈다. 삼성전자 갤럭시 링에 대해서 뭐 이제 실물 첫 공개. 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거기 2024에서 일단은 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웨어러블 기기죠. 결국에는 건강, 이게 뭐 좀 계속 추진하는 어필하는 그런 부분인데,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실 좀 엄청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갤럭시 링 베일 벗는다, AI로 뭉치고 힘 얻는 갤럭시 생태계, 이런 키워드들 MWC에서 공개한다고 하고. 자, 그리고 갤럭시 링 관련 주들로는 인터플렉스랑 이제 지니틱스 이런 식의 이제 웨어러블로 지니틱스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링 키워드를 얘는 붙였었죠,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서 갤럭시 링 수혜주 기대에 뭐 21%대 상승, 이런 식의 좀 상승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종목 정도 갤럭시 링 공개에 대해서. 지니틱스는 종목 끼가 조금 난해하기는 해요. 매매하기 쉽지 않은 종목인데, 일단은
얘가 뭐 이제 세력주 관점으로 조금은 더 시총이 훨씬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 베이조스, 엔비디아, 피규어 AI 펀딩 참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도 꽂혔다. 투자 본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로봇 섹터입니다. 피규어 AI 펀딩. 뭔가 일단 제목에 AI가 들어가죠. 그래서 AI 기업인가 하는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AI 기반이랑 합쳐가지고 로봇. 지금 결국 미래 기술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정점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로봇이 이제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그런 노동력부터 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 사실 그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로봇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수는 있거든요. 같은 효율이라면은. 그래서 그 로봇에다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AI 아무래도 뭐 빅데이터든 해가지고 시퀀스를 해가지고 좀 입혀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사람의 자리들을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직업들, 직군들부터 해서 노동력까지 뭐 대체하고 이런 게 좀 미래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로봇이랑 AI 기반 해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좀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스타트업.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AI랑 로봇 섹터는 올해 내내 무언가 좀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뚜렷하게 탁 하고 우리나라 종목에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붕 떠가지고 로봇들 최근에는 사실 에브리봇이 엄청 강해요. 얘가 이제 거의 좀 광기 수준으로 갔다가 신고가 올라오면서 미친 듯이 정말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일단은 에브리봇 그 다음에 뭐 이렌시스도 종목끼는 꽤 괜찮은 편이었고 얘도 뭐 이제 전고점 이런 곳에서 한번 좀 반등 나오고서 또 이제 그 주변이고 그 외에 뭐 삼성 키워드였거나 뭐 로봇들 로봇은 좋은 종목이 진짜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키워드를 어디가 엮어주는지 아마존 키워드로 엮었던 건 일단 에브리봇이긴 하죠. 아마존이 그 로봇 청소기 기업 아이로봇이었나요? 거기 인수 그걸로 갖다가 에브리봇이 뭐 이제 키워드 좀 엮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유럽발 악재 그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리봇이 그냥 괴물처럼 좀 움직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로봇 뉴스 어디 붙나. 자, 그리고 주말 끼고 뭐 정부랑 그 복지부랑 서울대 여기서 뭐 좀 만남 있었는데 뭐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실 30년간 의사 증언 못했다. 2,000명 축소 계획 없다. 즉 계속 좀 밀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고 의협 비대위 의대 증언 끝까지 저항 의료계 뭐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상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의협에 이제 어필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관점에서는 좀 돈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요쪽 멘트 해가지고 정부에서 2,000명 뭐 축소 계획 없다. 즉 증언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 교육주들이 의대 증언을 위해서 교육주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다. 요걸로 갖다 좀 움직이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저렇게 강대강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거는 거의 다 막 풀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 부각되는 섹터는 두 개였습니다. 비대면 진료랑 교육. 그리고서 이런 내용은 이제 교육주에 또 반사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유비케어, 케어랩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었고 여기 종목들이 일단은 뭐 5일선 깨진 자리에서 뭐 또 반짝반짝 하기는 했어요. 아이고 종목이 100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비대면 진료는 조금씩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는 있는데 일단 유비케어가 금요일 좀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간에는 4% 많이 밀렸네요. 이런 거는 또 다시 7,000원 올라타는지 아마 단기간 지정 예고 요거 덕분인 것 같기는 한데 얘랑 이제 케어랩스 인성정보 뭐 인성정보랑 케어랩스는 좀 차트는 비슷비슷하죠. 5일선 좀 깨진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교육에 대해서는 비상교육부터 해서 뭐 IB기명, 메가MD 이런 교육주들이 좀 수혜로 움직이는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돼요. 결국에는
타협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주말 중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의협 쪽에서도 증원에 대해서 2,000명은 아니고 뭐 조금 줄여서 증원을 지금 이제 하긴 해야 될 분위기니까 너무 길기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론들이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여론이 좀 증언을 찬성하는 그런 느낌이 많기는 해요. 일반 국민분들께서. 그래가지고 의협에서도 사실 기간이 엄청 길기도 했고 증언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이 2,000명을 좀 줄여가지고 저는 타협을 결국에 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2,000명 그대로 아니더라도 2,000명보다 뭐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의협 측에서는 뭐 500명이든 300명이든 이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보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대신에 그 타협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관련주들한테는 좀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은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이게 주식인 입장에서는 길어질수록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재료 마련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래도 또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좀 빨리 또 블랙 테마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마무리가 좀 빨리 됐으면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푼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 인텔 100억 불 칩스법 지원금에 대해서 26일 좀 이번 주에 뭐 발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나오면 뒤에 삼성, TSMC 등등 결국 반도체 쪽에 전체적으로 업체들 보조금 지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는 대선 앞두고서 언급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시장에서도 좋게 반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반도체 관련 주들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또 힘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메타, 저커버그, 이재용 회장 이번 달 말에 좀 만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 내내 무언가 이슈든 AI 키워드 통해 가지고 계속 좀 수요,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이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26일 MWC에서 삼성전자 CXL 이제 청사진 공개. 메모리 리더십 밀린 삼성전자 포스트 HBM은 하이닉스한테 좀 이제 밀렸기 때문에 CXL 승부수 볼 거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하이닉스는 3월 세계 최초로 HBM3 양산 등등 뉴스들이 좀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강하죠. 하이닉스가 전고점 뚫으면서 계속 좀 쭉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은 있어요. 이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갭 뜨고 그만큼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반도체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에이징 랜드 요게 이제 금요일 좀 힘을 줘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일단 뭐 차트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도 얘도 신고가 결국에는 땡겨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주변을 좀 위에서 잘 노는지 밑에 지지 잘 해주나, 그리고 돌파 37,000원 이런 관점으로 볼 것 같고, 가온칩스도 상한가 구간을 또 지키긴 잘 지켜요.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영도 전고점 이런 것들 좀 돌파하고서 이제 밀린 자리인데 분봉에서 21,000원 구간을 좀 잘 지켜주나. 그리고 끼있던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 뭐 네페사크는 AGI 4만원을 일단 좀 잘 지키는데 뭐 이렇게 좀 지키다가 또 이런 구간 좀 돌파 나오는지 얘가 좀 미묘해요. 차트가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서. 그 외에도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부부 반도체, 뭐 NCN, 베셀 이런 것들은 좀 AGI 세력주 느낌이죠. 얘네는 수급 실적 기반 뭐 그런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NCN은 이렇게 해서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베셀 요거는 120선 주변 좀 지지 잘 해주나. 얘도 뭐 이제 분봉상의 지지 저항들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대놓고 잡주인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을 일단은 싹 다 묶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CXL 키워드에 대해서는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QRT,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시콘, 퀄리타스 뭐 등등 종목들이 좀 많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반도체 관련 분류 이런 거는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올해 내내 아무래도 좀 우려먹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주말에 유럽 원전 시장 정조준, 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원전은
뒤에 붙을 게 좀 몇 개 있기는 하죠. 그래서 원전 관련 주들은 이번에 우진엔텍 25,000원에서 한번 슈팅을 팍 하고 만들어 줬는데 또 다시 뭐 이런 주변에서는 잘 움직이나 나머지 원전 주들 이런 건 뭐 정부 특성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출산 같은 거는 이제 총선 진짜 거의 다가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저출산 애들 아가방 컴퍼니 5,000원에서 꾸역꾸역 좀 계속 천천히 돌리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로투세븐 그리고 뭐 삼성출판사 뭐 이런 종목들 저출산에 대해서도 얘도 21선을 좀 잘 안 깨나 그런 것들 볼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 외에 뭐 이제 개별주 알테오젠은 그냥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나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수급, 그리고 이거 재료 자체는 이제 좀 바이오다 보니까 내용을 좀 한 번씩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장기 흐름 느낌이긴 하거든요. 재료만 봤을 때는 실제로 매출이 찍힐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재료 자체는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팍 하고 더 매수세가 몰릴지 외국인 주축의 이제 수급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플레이디 같은 거는 아프리카 TV 트위치 철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금요일날 좀 시간에까지 좀 셌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왔다 27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뭐 9,000원까지 돌파하면서 뭐 만원 향해 가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2차전지 지오리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뭐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 리튬 포어스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서 꾸역꾸역 그냥 기술적으로 땡겨 올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많고, 그거 외에 이제 3월 4일 초전도체는 아센디오, 다보링크 이런 애들이 지금 권영환 교수 그 유중 그걸로 갖다가 이제 좀 움직이긴 하는데 전환사채여가지고 진짜 그냥 얘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놓고 막 그냥 돌려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좀 리스크 높기도 하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시세를 좀 즐기면 되지만 좀 매매하기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확실히 대금도 안 터지고 그냥 좀 잡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잡주들은 매매할 거면 비중이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초전도체는 신성, CCS, 뭐 선암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4일 재료에 대해서 뭐 그 안에서 그냥 얘네는 지금 뭐 뉴스 같은 거는 그냥 뭐 붙이면 좋고 한데 그냥 3월 4일까지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저점 깨고 내려오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또 돌파 나오면은 돌파 나오는 대로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내일 반도체 그리고 뭐 초전도체 요거는 테마 워낙 광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 비대면 진료 신규 상장, 그다음에 AI 키워드들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바이오, 뭐 개별주, 로봇, 뭐 테마 자체는 좀 색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7천만원 위에서 좀 잘 버티기는 하죠. 이게 뭐 4월인가 5월 달에 이더리움 그 뭐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뭐 다음으로 좀 유명한 그런 코인 뭐 ETF 승인 기대감 그런 것까지 있고 한 것 같던데, 일단은 요렇게 좀 계속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일주의 미국 선물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반도체 쪽 수급 들어오나 그 외에 뭐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셨길 바랄게요.